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갑상선 질환. 이제 여성들을 넘어 남성들에게도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어 더욱 심각한 갑상선 질환. 이젠 흉터 없이 깔끔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데, TV클리닉 무병장수에서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TV클리닉 무병장수의 이진희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 5배나 발병률이 높은 질환, 바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갑상선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빨리 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거북이 질환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 진행 속도가 늦습니다. 또 본인도 모르게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묵혀야 좋은 것은 장맛이죠. 질병이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게 묵히게 되는 질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오늘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외과 전문의 이기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쇼핑몰을 갔었는데요. 한 친구가 유난히 그 큰 목걸이를 자꾸 눈여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갑상선 절제술을 앞두고 있어서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이 목걸이를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한 2, 3년 전에도 또 주변인 중에 이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을 했는데, 뭐 이제는 20대부터 노년까지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질환 쉽게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예, 갑상선 질환을 알기 전에 네. 우선 그 갑상선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 가운데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울대뼈라고 튀어나온 부분 바로 밑에 한 2, 3cm 정도의 이제 양쪽으로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좌측, 우측 각각 한 길이 7, 8cm, 넓이 1, 2cm 정도의 비교적 작은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갑상선 하면 여기 이쯤에 있는 것 하고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갑상선이 뭐 하는 기관인가요? 갑상선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 그 모든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네.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항상성을 유지시키면서 중요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든지, 네. 특히 태아의 신생아기나 태아기에 뇌와 뼈의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굉장히 보기보다 다양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근래 들어서 특히나 이 갑상선 질환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봐도 그렇고. 그 원인은 뭔가요? 특별히 뭐 달라진 환경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면 첫 번째는 뭐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 작용에 불균형이 있어서 그렇게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그 작은 혹들은 만져지거나 미세한 병들은 발견되지가 않는데,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진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그렇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서구화된 식습관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 옛날에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에 비해서 한 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그 남성들에게도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뭐 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서구화된 식습관도 될 수가 있고요. 본인도 모르게 이게 병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 또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하는 사람도 이 갑상선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면은 이제 뭐 현대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갑상선 질환이라고 하면 흔히들 좀 겁먹고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섣불리 앞서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갑상선 질환도 그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하다면서요? 예. 그 흔히 외래에서 보시면 네. 저는 갑상선을 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상선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 기관 이름이 갑상선이고 네. 갑상선 질환은 크게 이제 기능이 이상 있는 문제, 기능 저하나 항진이 있겠고, 그다음 염증이 있어서 뭐 아프거나 갑자기 커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걸로는 형태상에 혹이 생기는데 단순 갑상선종이라 그래 해서 그냥 완전히 커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절이라고 해서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갑상선 항진증과 또 갑상선 저하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증상들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완전히 증상이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항진증인 경우에는 뭐 잘 드시지만 살이 빠지신다든지 심장 박동이 빠르고 본인이 심박을 느낀다든지 목 주위가 붓고 이물감을 느끼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저하증은 무기력하면서 식사를 별로 하지 않으시면서도 몸이 붓거나 추위를 느끼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뭐 피부가 건조해지시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항진증과 저하증의 증상들을 살펴보니까요. 흔히들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이기도 해요. 저도 몇 가지 지금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은 겁도 나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지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 검진과 또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갑상선 기능 이상증은 그 피검사로서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뭐 쉽게 생각하셔서 기능 저하증은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시고,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을 작게 나오게 만드는 항갑상선 제제를 투여하거나 심한 경우에 수술도 시행하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 내과적인 치료로 잘 치료에 반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검진과 치료가 특별히 까다롭진 않네요. 예. 네, 피검사와 또 약물 치료 등등으로 가능하겠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갑상선 질환들을. 근데 이 중에서 그 결절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요. 예. 혹이라면은 암 아닌가요? 일단 결절은 네. 혹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 관행적으로 이제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혹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네. 결절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혹이 있을 때 네. 암일 가능성은 전체 혹이 한 1%에서 0.5% 정도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혹이 발견되실 때 너무 겁내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말씀드릴 정확한 진단 과정에 맞춰서 진단 및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만져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아주 커지면 만져지지만 요새 건강검진이나 이렇게 우연히 작은 혹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하긴 본인도 모르게 혹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갑상선 결절은 또 과연 어떤 검사를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사 과정을 또 화면을 통해서 준비해 봤거든요. 설명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시는 갑상선 결절 증상 사례인데요. 갑상선 초음파 사진에서 까맣게 저음영으로 보이는 비교적 큰 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혹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간단한 문진을 시행하고 촉지되는 혹이 있는지 없는지 갑상선을 만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행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이제 작거나 만져지지 않는 혹 내지는 크지만 안에 해부학적인 구조나 뭐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비교적 아프지 않고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혹이 있을 때는 이제 혹이 암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세포 일부를 뽑아내서 거기에 악성세포가 있는지, 악성세포가 있으면 암이고 없으면은 양성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방청객부터 저까지 지금 다 이렇게 만져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만져봐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뭐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마친 후에 이제 양성, 악성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갑상선 결절의 차이점 또 증상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비교적 양성, 악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증상에서는 구별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악성은 기도를 침습해서 호흡 곤란이 오거나 목소리가 변하고 그래요? 딱딱한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양성은 네. 목 압박 증상이나 통증,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증상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치료는 갑상선 악성결절은 외과적인 근치적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데 이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시행하던 내과적 치료, 수술적 치료 및 최근 시행되고 있는 중재적 치료가 환자 치료 방법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증상이 있고 또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환자분에게 부담이 적고 또 수술 후 후유증이 적은 중재적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치료법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간단하게 고주파 열치료법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의 치료법으로 아주 대표적인 거는 외과적 절제술이라 해서 흔히 많이 보셨겠지만 목을 절제하고 전신 마취하에 한 2-3시간 정도 수술하셔가지고 일주일가량 입원하시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소개되는 방법 중에 고주파 열치료라는 것은 입원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국소 마취하에 비교적 흉터 없이 그 당일 퇴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당연히 갑상선 절제술 하면 흉터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또 며칠 입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의 치료법 있고 또 요즘에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는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성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특히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흉터 없이도 이 갑상선 결절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고주파 열치료술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어떤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고주파 열치료라는 것은 수술 없이 그 고주파 바늘을 이용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건데 네. 갑상선 혹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각종 양성이나 악성 종양의 치료에 이용했던 것이 이제 갑상선 결절에 최근 들어서 응용되기 시작하는 거고 비교적 다양한 적응증에서 안전하게 시행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 최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갑상선 종양의 최신 치료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겁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 고주파 열치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술 없이 고주파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국소 마취를 한 후에 초음파를 통해서 결절의 위치를 파악하고 결절 내에 정확하게 고주파 바늘을 삽입해서 한마디로 그 섭씨 100도의 열로 결절을 태워서 없애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태워 없앤다는 것을, 그러니까 혹을 태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난 점은 레이저로 이렇게 지지잖아요. 근데 혹을 태운다는 거는 조금은 걱정이 되거든요. 통증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 고주파 열치료술이라고 하면은 그 불로 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국소 마취를 완벽하게 한 후에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만 대부분 호소하시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시술 후 압박 및 지혈을 한 뒤에 비교적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그런 치료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군요. 입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예. 네, 점점 더 궁금해지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고주파 열치료술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그래서 화면으로 또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비교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초음파를 보면서 만져지지 않은 혹은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혹에다가 정확하게 그 고주파 바늘을 넣은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고주파 그 전류가 통하게 되면 혹이 하얗게 변하면서 혹이 태워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혹 전체가 없어질 때까지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시술 후 흉터는 거의 흉터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 굵은 바늘 자국 정도만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흉터라기보다는 그냥 여드름 짠 자국 정도? 예, 요 정도니까 기존에 비하면, 훨씬 여성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그런 시술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고주파 열치료술 보고 계십니다. 시술 과정이 훨씬 간략해졌죠. 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고, 특히나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은 시술법인데요. 주로 그 다양한 또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이 되는 시술법인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암이 아니라는 거. 암은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셔야 되고, 그다음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면서
그 콜로이드성 종양이라는 양성 종양일 경우에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고 튀어나왔거나 그다음에 압박 증상이 있어서 누웠을 때 목을 누른다는 느낌이 들거나 하는 경우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앞으로 혹이 커질 거기 때문에 혹을 없애고 간단하게 없애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이 원하실 경우에 또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고주파 열 치료수를 받은 이후에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는 또 환자분들의 사진 만나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시술 전후, 이제 시술 전후 3개월째에 비교한 사진인데요. 시술 전에 비교적 3cm가 가까운 비교적 큰 혹이, 시술 한 번으로 시술 후에 거의 혹이 있었던 흉터 정도만 남긴 채로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보다 약간 더 큰 혹, 한 3.5c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혹을 시술 후 그 3개월 후에 추적 관찰했을 때 혹이 있었던 흉터 약간 있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정상으로 혹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주파 열 치료술 한 번으로 시술이 끝나는 건가요? 보통은 여러 번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혹의 그 내부 상태와 네. 혹 크기가 중요한데 물혹인 경우에는 비교적 큰 혹도 한 번에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고형 종괴라 해서 딱딱한 혹인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누어서 시술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갑상선 결절, 이 혹도 사실은 근데 그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있고 뭐 요만한 혹도 있고 아주 큰 혹도 있을 거고요. 이 고주파 열 치료술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혹, 그런 환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아무래도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뭐 혹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네. 여러 번 시술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혹이 이제 단일 결절일 때 하나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물혹 안에 그 고형 종괴 말고 물혹인 경우에는 비교적 커도 아주 쉽게 한두 번의 시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 갑상선, 이 혹의 상태가 어떤지를 일단 전문의와 진단을 잘, 검사를 잘 해보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그 예. 상태에 따라서 네, 시술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 갑상선 결절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단히 아픈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아유,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시기를 놓치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상선 결절은 일단은 계속 커진다는 문제와 네. 드물게 이제 암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드물게 암으로 될 수가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게 암인데 진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점점 커져서 이제 암이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발견되면 예. 웬만하면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 네.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까, 스스로? 거의 뭐 물혹 중에서 예외적인 몇 가지만 빼고는 네. 거의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자라난다고 보면 예,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상선 결절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또 갑상선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방청객 분들이 굉장히 오늘 끄덕끄덕 하시면서 만져도 보시고 아주 궁금해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상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 질문해 주실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게 원래 질병은 네. 그 유전성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갑상선도 유전성이 있는지 그게 많이 궁금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전성과 환경적인 요인의 뭐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암 중에 일부 몇 가지 암과 그다음 기능 이상증 중에서 일부 몇 가지는 완전한 유전성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뭐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앓고 계시는 갑상선 질환들도 다양하고 해서 네. 딱히 뭐 집안에 갑상선 환자들이 많다고 해서 자녀에게 1대1로 유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뭐 아직까지는 뭐 말하기가 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죠. 예, 주변에 갑상선 양성 결절 그 시술을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또 제게 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재발이라고 한 거는 이제 한 자리에서 다시 생길 때가 재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한 전체 5% 정도 내외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재발했을 때도 고주파 열치료로 제거하면 뭐 제거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특히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왼쪽 혹을 없앴는데 뭐 오른쪽에 생기셨다 이런 걸 가지고 재발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재발은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갑상선 결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일반적인 발생 빈도에 뭐 맞춰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니 해도 질병은요, 무엇보다 예방. 네,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갑상선 질환을 멀리 할 수 있는 좀 좋은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원인이 딱히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방도 네. 딱 이걸 조심하면 이거 안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뭐 일반적으로 중요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지만 스트레스도 잘 푸시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 호르몬으로 호르몬 체계가 깨지는 것도 뭐 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잘 지내시고 중요한 거는 뭐 예방보다도 빨리 발견하셔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네. 정기검진 받으실 때 갑상선 검사 한 번씩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요. 또 웃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갑상선 질환을 현재 겪고 계시거나 또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외래에서 보면 뭐 정확한 본인 병이 오래 앓으셨는데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고 약만 오래 드셨는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치료했을 때 또 재발할 수 있지 않냐고 뭐 치료부터 시작하지 않고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교적 최근에는 쉽게 재발률 낮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빨리 병원 찾아가셔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외과 전문의 이기문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그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 환경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빡빡한 삶 속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부터라도 당장 근처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도 마셔보시고 산책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TV클리닉 물병장수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